저는 간호학과에서 아동 청소년 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 손현미라고 합니다. 간호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지, 어떤 내용을 다루는 학과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호학과에도 세부 전공이 꽤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저처럼 아동 청소년 간호학, 그다음에 성인 간호학, 여성 간호학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전문 분야별로 정신 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 간호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간호학과는 굉장히 실습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져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주사를 무서워하시나요? 네. 부산대학교 간호학과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부산대학교 간호학과에 오시면 네, 더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입학알림단 피움 11기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학과 장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움 11기 그리고 생명융합공학부에 재학 중인 김가희라고 합니다. 오늘 간호학과 손현미 교수님 모셔봤는데요. 흔쾌히 촬영에 응해주신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에서 아동 청소년 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 손현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호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지, 어떤 내용을 다루는 학과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동 청소년 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간호학과에도 세부 전공이 꽤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아동 청소년 간호학, 그다음에 성인 간호학, 여성 간호학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전문 분야별로 정신 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 간호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뉘어져 있는 세부 전공별로 전공 지식을 배우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요. 무엇보다도 간호학과는 굉장히 실습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대학병원이나 지역사회, 보건소, 그다음에 정신복지센터 같은 곳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3학년, 4학년 동안 굉장히 매시브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1, 2학년 때는 건강가족 실습이라든지 기본간호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내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은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을 해서 엄청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환자하고 거의 유사한 시뮬레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막 눈동자도 움직이고 막 울면서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눈물도 흘리고 계속 고개도 막 돌리고 이런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아주 액티브한 실습이 많아서 그냥 가만히 공부하는 과가 아니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이 연구 분야, 그리고 이 연구 분야를 선택한 이유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근데 굉장히 이유가 간단했어요. 저는 제가 돌보는 대상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프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환자를 끝까지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아이.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어른은 자기가 암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죽어가는 모드로 가잖아요.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억울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냥 똑같이 놀아요. 그게 사랑스러워서 아동 청소년 간호학을 선택을 했고요. 저는 가장 많이 하는 연구가 지역사회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을 좀 돌보는 거가 좀 어려운 어머니들 이제 그 어머니들한테 2년 정도 방문을 해서 양육이 어렵고 처음이신 분들한테 이제 양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책임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예방을 위해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고 이제 곧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학교에 적용을 해보는 바로 직전에 있는 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간호사로 일하시던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일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이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퇴원을 할 때는 뭐 너무나 뿌듯하고 보람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재발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굉장히 이제 환자분도 슬프지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제가 간호학과 교수가 되고 나서 진짜 어린 교수일 때 고등학교에서 의뢰가 와서 뭐 진로 특강 그런 것들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 소개를 한참 하고 나섰는데 어떤 한 여고생이 저를 엄청 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제가 석 달 동안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를 감사하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때 가장 보람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호학과를 재학하면서 간호학과가 뭔가 인문사회 성격도 섞여 있는 학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간호학과에서 이런 공부까지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환자 가까이에서 항상 함께 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하거든요. 근데 이 학문 자체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이 위기에 처해 있는 순간이잖아요. 아프다는 거는. 그럴 때 정말 섬세하게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사람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아차리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인문사회학적인 그런 아주 지식들이 많아야 되죠. 어느 의료 분야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간호학과는 인문사회적인 역량이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병원 외에도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근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간호학과 올 때는 그냥 병원에 있는 간호사 모습? 그게 단 줄 알긴 했거든요. 저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또 간호사를 했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도 지역사회 보건을 하기도 하고요. 공공보건뿐만 아니라 뭐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심사평가원, 이런 데서 이런 의료 지식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이제 저희 선후배들이 많이 일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부산대학 간호대학의 개교 70주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국내외 동문들이 다 왔는데, 뭐, 진짜 WHO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시는 분, 뭐, 미국 식약처에서 연구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 근데 뭐, 한국에서도 뭐, 보건복지부에서 일하시는 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하고, 저는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후배 중에 한 명이, 국제 구호 활동을 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ODA 사업이라고 하는데 개발도상국가에서 이제 의료 복지 지원 그것들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아프리카 쪽에서 뭐 그런 것들도 하죠. 그래서 진짜 본인이 진로 탐색을 잘 해서 자기하고 맞는 분야를 찾아간다면, 근데 저는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의료의 지식을 밑바탕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일에 어느 곳에서든 역할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네. 저희가 깜짝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편하게 즉흥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네.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간호학생 신분으로 교수님께서 실습을 하실 때 교수님께서도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많죠. 정말 많죠. 아니,
간호사들도 실수를 하죠. 초임 간호사는 더 하죠. 근데 실습생인 저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네, 저는 뭐 제 기억 속에서 지웠나 봐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주사를 무서워하시나요? 네. 사실은 그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맞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프면 맞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두 눈을 찔끔 감고 그러고 이제 맞죠. 저도 이제 몇 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호사할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래서 한 번씩 아프기는 싫지만 아픈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훨씬 더 제가 간호사로서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어요. 그 다음은 저희가 밸런스 게임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데이 근무하기 vs 월급 1.5배 받고 나이트 뛰기. 데이 근무하기. 왜냐면 정말 저는 나이트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임상 간호사를 오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한 요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데이 근무를 선택하겠습니다. 좀 적게 받더라도. 네, 그럼 다음은요. 혹시 주사 놓을 때 손이 덜덜 떠는 학생 vs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 이거는 덜덜 떠는 학생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학생이니까요. 학생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조심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못하는데 마치 자기가 엄청 잘하는 사람처럼 걱정과 염려가 없이 주사를 한다? 그건 좀 더 위험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안심이 조금 되네요. 그 다음은요. 네, 떠는 학생인가요? 그럼 저는 그럴 것 같아서. 네. 네, 그럼 밸런스 게임은 끝이 났고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간호학과만의 장점 알려주세요. 많은데요. 일단 그 앞에도 말했듯이 저희가 올해 개교 70주년이었어요. 이런 긴 역사를 가진 간호대학이 가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이제 오랜 노하우가 있고 아주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이니까 국가 지원 사업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거점 국립대로서 이제 아주 연구도 많이 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이나 교수진도 되게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고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또 메리트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자대병원이 무려 2개가 대형 병원이 있죠.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하고 저기 통성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하고 저렇게 이제 큰 병원, 자대병원 2곳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실습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취업도 베니핏이 있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간호학과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간호학과로 오면 그냥 병원의 간호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간호학과를 졸업하면서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둬야겠다가 아니면 직업을 못 구할 일이 별로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든 일할 곳이 있다. 쓰임이 정말 많다. 굉장히 보람도 있고 그리고 계속 전문직이니까 자기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컨피던스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산대학교 간호학과에 오시면 네, 더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손현미 교수님을 모시고 핀터뷰 진행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파이팅 하면서 핀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화이팅!